46장 불굴의 전사 비극. 여러분, 맹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디 누가 더 오래 공격하는지 두고 봅시다. 그라운드슬은 가파른 통로를 기어 올라와 구덩이 위쪽에 있는 운두어트에게 갔다. 다 팠습니다, 장군님. 이제 누가 내려가기만 하면 바로 무너질 겁니다. 밑에 뭐가 있는지 아나? 굴길인가? 굴인가? 분명히 굴입니다. 아주 넓은 것 같습니다. 몇 놈이나 있는 것 같나? 아무 소리도 안 납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공격하려고 숨죽이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지금까지는 이렇다 할 공격이 없었지. 한심한 놈들. 굴 속에 꽁꽁 숨어 있기나 하고 몇 놈은 밤을 타 도망이나 치고 금방 해치울 수 있을 게다. 하지만 장군님... 운두어트는 그라운드슬을 바라보며 다음 말을 기다렸다. 하지만 그 동물이 공격해 올 겁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말입니다. 레그워트는 허튼 상상을 할 토끼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쪽으론 둔감하지요. 그라운드슬은 운두어트가 잠자코 있자 덧붙여 말했다. 만일에 대비하자는 뜻입니다. 마침내 운두어트가 입을 열었다. 만약 어떤 동물이란 게 있다면 그놈도 나 역시 동물이라는 걸 알게 될 거야. 운두어트는 캠피언과 버베인이 여러 토끼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는 둔덕으로 나왔다. 이제 힘든 일은 다 끝났다. 저 아래쪽 일만 끝나면 곧바로 암토끼들을 데리고 에프라파로 돌아갈 것이다. 작전은 다음과 같다. 내가 천장을 무너뜨리고 아래쪽 굴로 들어가겠다. 셋만 나를 따른다. 너무 북적거리면 헷갈려서 우리끼리 싸우게 될지도 모르니까. 버베인, 둘을 데리고 내 뒤를 따르라.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해결한다. 그라운드슬은 이 통로에 대기하고 있도록. 알겠나? 명령이 있을 때까지 뛰어들지 말라. 우리가 위치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게 되면 몇 마리 더 들여보내라고 하겠다. 아우슬라 토끼들은 운두어트를 신뢰했다. 운두어트가 마치 민들레를 찾으러 가듯 태연하게 앞장서서 적진 깊숙이 들어가겠다고 하자 지휘관들의 사기도 하늘로 치솟았다. 싸우지 않고도 항복을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너틀리 숲의 마지막 공격에서도 장군이 굴에 들어가 토끼 3마리를 죽이고 나자 더 이상 맞서겠다고 나서는 자가 없었다. 그 전날 바깥쪽 굴길에서 격렬한 싸움이 있긴 했지만 운두어트가 말했다. 좋다. 이제 모두 제자리를 지키도록. 캠피언, 자네가 잘 단속하게. 그리고 우리가 안에서 막힌 굴길 하나를 뚫는 즉시 그쪽을 점령하게. 모두 여기 모여있다가 내가 신호를 보내면 재빨리 들여보내고. 캠피언이 말했다. 무운을 빕니다, 장군님! 운두어트는 귀를 납작 붙이고서 굴로 뛰어들어가 통로를 타고 내려갔다. 무슨 소리가 들릴까 하고 머뭇거리지 않기로 했다. 단숨에 쳐들어가기로 한 이상 무슨 소리가 나든 말든 상관없었다. 주춤거리는 기색을 보인다거나
버베인에게 머뭇거릴 틈을 주지 않는 게 더 중요했다. 그리고 아래쪽에 적이 있다면 운두어트가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준비할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 아래쪽에 굴길이나 굴이 있을 것이다. 다짜고짜 싸움부터 할 수도 있고 주위를 둘러보고 위치를 파악할 시간이 있을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다. 중요한 건 적을 찾아내 죽이는 일이다. 운두어트는 통로 끝에 닿았다. 그라운드슬 말대로 웅덩이에 낀 살얼음처럼 얇디 얇은 백토와 자갈과 부슬부슬한 흙이 깔려 있었다. 앞발로 긁어보았다. 약간 눅눅한 흙은 잠시 그대로 있더니 곧 무너져 내렸다. 부서져 내리는 흙과 함께 운두어트도 밑으로 뛰어내렸다. 운두어트는 자기 키만한 높이 아래로 떨어지자 그곳이 구림을 깨달았다. 내려서자마자 뒷다리로 걷어차고는 바로 앞으로 뛰어나갔다. 버베인이 뒤따라오도록 자료를 내주고 등 뒤에서 공격을 받기 전에 얼른 벽을 등지고 돌아서기 위해서였다. 부드러운 흙더미가 닿자 굴에 연결된 막힌 굴길 끝이 틀림없다고 생각하며 돌아섰다. 곧 버베인이 다가왔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 토끼는 곤란을 겪고 있는 듯했다. 흙더미 속에서 버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운두어트가 날카롭게 말했다. 이쪽이다. 묵직한 체중에 힘이 센 고참토끼 썬더가 비틀거리며 곁으로 왔다. 운두어트가 물었다. 무슨 일인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은 토끼가 있어서 잠시 놀랐을 뿐입니다. 죽은 토끼? 죽은 게 확실해? 어디 있나? 저기입니다. 통로 옆에. 운두어트는 재빨리 다가갔다. 통로에서 떨어진 흙과 자갈더미 건너편에 수토끼가 꼼짝 않고 누워 있었다. 운두어트는 냄새를 맡고 코로 눌러보았다. 죽은 지 얼마 안 됐군. 몸은 식었지만 굳진 않았어. 자넨 어떻게 생각하나, 버베인? 토끼는 굴 속에서 죽지 않는데. 아주 작은 수토끼군요. 아마 우리랑 싸우는 걸 반대하고 나섰다가 다른 토끼들한테 죽임을 당했는지도 모르죠. 아니, 그건 아니야. 몸에 상처는 없어. 아무튼 내버려둬. 우린 할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작은 놈은 살았든 죽었든 별 상관없어. 운두어트는 코를 킁킁거리며 벽을 따라갔다. 막힌 굴길 입구 2개를 지나 굵은 뿌리들 사이로 탁 트인 곳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에프라파 장로의 굴보다 훨씬 더 큰 굴이었다. 공격해올 기미가 안 보이자 당장 토끼들을 더 불러들여 이 공간을 유리하게 활용하기로 했다. 운두어트는 재빨리 아까 들어온 통로 밑으로 갔다. 뒷다리로 서서 앞발을 허물어진 입구에 간신히 걸쳤다. 그라운드슬! 위에서 그라운드슬이 대답했다. 네, 장군님! 내려와. 넷을 더 데리고 이쪽으로 뛰어내려와. 운두어트는 살짝 비켜주며 말했다. 바닥에 죽은 토끼가 있다. 놈들 중 하나다. 운두어트는 적이 언제든지 공격해오리라 예상했지만 주인은 조용하기만 했다. 운두어트가 답답한 공기 냄새를 맡으며 귀를 기울이는 동안
토끼 5마리가 하나씩 굴러 내려왔다. 운두어트는 그라운드스를 동쪽 벽에 있는 막힌 두 굴길로 데려갔다. 되도록 빨리 이 굴길을 뚫어라. 그리고 토끼 둘을 보내서 저쪽 나무뿌리 뒤에 뭐가 있는지 알아봐. 적이 공격해오면 자네가 당장 합세하도록. 그라운드슬이 부하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는데 버베인이 말했다. 벽이 이상합니다. 대부분은 한 번도 판 적이 없는 단단한 흙으로 되어 있는데 한두 군데에 부드러운 흙이 쌓여 있습니다. 원래는 굴길이었는데 아주 최근에 아마도 어쩌녁쯤에 막아서 벽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운드워트와 버베이는 조심스럽게 벌집의 남쪽 벽을 따라가면서 발톱으로 긁고 귀를 기울여 보았다. 자네 말이 맞는 것 같군. 안쪽에서 무슨 기척이 있었나? 네, 바로 이 근처입니다. 이 부드러운 흙더미를 무너뜨려야겠군. 토끼 둘을 붙여. 내 짐작대로 벽 뒤에 슬라일리가 있다면 곧 일이 터지겠지. 놈이 우리한테 달려들면 바로 우리 뜻대로 되는 거야. 썬더와 시슬이 흙을 파기 시작하자 운두어트는 뒤에 웅크리고 앉아 조용히 기다렸다. 벌집 천장이 무너지기 전부터 비극은 에프라파 토끼들이 남쪽 벽의 부드러운 흙더미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시간 문제임을 알고 있었다. 머지않아 거기를 뚫고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싸워야 한다. 아마도 운두어트와 정면으로 싸워야 할 것이다. 운두어트가 바짝 다가와서 몸무게를 이용해 덤비면 이길 가망이 거의 없다. 어떻게든 운두어트를 기습해서 처음부터 부상을 입혀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비극은 홀리와 의논했다. 홀리가 말했다. 곤란하게도 이 마을은 방어를 고려해서 만들지 않았어. 스레아라가 그러던데 예전 마을에서는 방어용으로 슬랭런을 파놓았다더군. 비상시에 적의 발밑에 숨어 있다가 불쑥 튀어나와 공격하는 거지. 비극이 외쳤다. 바로 그거야. 좋은 생각이야. 이 막힌 굴길 바닥을 파고 들어가서 숨어 있을게. 네가 흙으로 덮어줘. 이 근처는 흙이 워낙 많이 파헤쳐져 있어서 눈에 안 띌 거야. 위험하긴 하지만 가만히 서서 운드워트 같은 놈을 상대하는 것보다는 나아. 놈들이 다른 쪽에서 뚫고 들어오면? 이쪽으로 오도록 네가 유인해. 벽 뒤쪽에서 놈들 소리가 나면 너도 소리를 내. 내가 숨어있는 곳 바로 위에서 긁거나 파헤치는 소리를 내라고. 무슨 짓을 해서라도 놈들의 주의를 끌어. 자, 땅 파는 것 좀 도와줘. 실버, 너는 지금 당장 모두 벌집에서 나오게 한 다음 이 벽을 완전히 먹어버려. 핍킨이 말했다. 빅윗, 파이버가 안 일어나. 아직도 벌집 한복판에 누워있어. 어떻게 하지?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안 됐지만 들고 가야 해. 핍킨이 외쳤다. 아, 빅위, 나도 파이버랑 같이 있을게. 나 하나쯤은 없어도 되니까 내가 파이버를.
홀리는 애써 상냥하게 말했다. 라우르, 파이버만 잃고 이 시련에서 벗어난다면 프리스님이 우릴 위해 싸워주신 걸 거야. 미안하지만 안 돼. 더 말하지 마. 우린 네가 필요해. 누구라도 필요하다고. 실버, 핍킨도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데려가줘. 그리하여 운드워트가 벌집 천장에서 뛰어내릴 즈음 비퀵은 이미 클로버의 굴에서 멀지 않은 남쪽 벽 안쪽 흙 속에 숨어 있었다. 썬더는 부러진 뿌리 조각에 이빨을 박고 잡아당겼다. 순식간에 흙이 무너지면서 입구가 드러났다. 더 이상 벽은 없었다. 두두룩한 흙더미가 굴길을 반쯤 막고 있을 뿐이었다. 조용히 기다리고 있던 운드워트는 흙더미 저편에서 상당히 많은 토끼들의 냄새와 기척을 알아차렸다. 이제는 그들이 넓은 굴로 뛰쳐나와서 공격해왔으면 싶었다. 하지만 적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운드워트는 싸움에 임할 때 세심하게 계산하지 않았다. 인간이나 늑대처럼 큰 동물은 보통 자기 편과 상대편의 수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싸울지 말지와 어떻게 싸울지를 결정한다. 하지만 운드워트는 그럴 필요를 한 번도 느끼지 못했다. 지금까지 전투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은 싸우고 싶어하는 상대와 내키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싸우는 상대가 있다는 것뿐이었다. 운드워트는 혼자서 싸워 많은 토끼들을 휘어잡은 적이 여러 번 있었다. 몇 안 되는 충성스러운 지휘관들의 도움으로 거대한 마을을 소나기에 넣기도 했다. 운드워트는 지금 부하들이 대부분 밖에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도 않았고 생각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겼을 것이다. 자기 곁에 있는 토끼 수가 벽 너머에 있는 토끼들보다 적으며 그라운드슬이 굴길을 뚫어야만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도 않았다. 그런 조건 따위는 전사들한테 대수롭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잔인성과 공격성이었다. 운드워트가 아는 것은 벽 너머에 있는 적들이 자기를 두려워하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 자신이 유리하다는 사실이었다. 운드워트가 말했다. 그라운드셀, 굴길을 뚫는 대로 캠피언에게 모두 내려보내라고 해. 너희는 날 따라와. 모두 내려오기 전에 우리 손으로 이 일을 끝내놓자고. 운드워트는 그라운드슬이 굴 북쪽 끝 나무 뿌리를 사이를 뒤지고 있는 토끼 둘을 데려올 때까지만 기다렸다. 그러고는 버베인이 뒤따르는 가운데 흙더미를 기어올라 좁은 굴길로 밀고 들어갔다. 어둠 속에서 암토끼, 수토끼 한 무리의 냄새와 함께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앞쪽에 수토끼 둘이 있었는데 운드워트가 무너진 흙더미를 헤치고 나가자 뒤로 물러섰다. 운드워트가 앞으로 몸을 날리는데 갑자기 발 아래 흙이 움직였다. 다음 순간 토끼 하나가 발치의 흙 속에서 튀어나와 운드워트의 왼쪽 앞다리를 힘껏 물었다. 운드워트는 몸무게를 이용하여 거의 모든 싸움에서 이겨왔다. 토끼들은 운드워트를 막지 못했고 한 번 깔리면 일어나지 못했다. 이번에도 운드워트는 몸으로 밀어붙였지만 뒷다리가 부슬부슬 무너지는 흙을 딛고 있는 탓에 제대로 힘을 받지 못했다. 뒷다리로 고추 서면서 보니 발밑에 있는 적은 제 몸통만한 구덩이 속에 웅크리고 있었다.
운두어트가 발을 휘두르자 발톱이 적의 등과 엉덩이를 깊게 핥히고 지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다음 순간 상대 토끼는 운두어트의 어깨 밑을 문 채 뒷다리를 구덩이 벽에 대고 몸을 위로 솟구쳤다. 앞발이 모두 땅에서 떨어진 운두어트는 흙더미 위로 내던져졌다. 세차게 발길질을 했지만 적은 이미 어깨를 놓고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 운두어트는 일어섰다. 왼쪽 앞다리 안쪽에서 피가 흐르는 것이 느껴졌다. 힘줄이 상해서 그쪽 다리에는 체중을 온전히 실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운두어트의 발톱에도 자기 것이 아닌 피가 묻어 있었다. 버베인이 뒤에서 물었다. 괜찮습니까, 장군님? 당연히 괜찮지, 이 멍청아. 바짝 붙어서 따라와. 앞쪽에서 상대 토끼의 목소리가 들렸다. 언젠가 나더러 잘 보이라고 했지? 장관, 이만하면 훌륭하지 않은가? 언젠가 널 내 손으로 죽이겠다고 했지. 이제 하얀 새는 없다, 슬라일리. 운두어트는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섰다. 비퀵은 일부러 약 올리고 있었다. 운두어트가 달려들면 다시 한번 물어뜯을 속셈이었다. 하지만 땅바닥에 찰싹 엎드려 기다리는 동안 영리한 운두어트가 그런 꼬임에 넘어오지 않으리란 사실을 깨달았다. 늘 새로운 상황에 재빠르게 대처하는 운두어트답게 그 역시 땅바닥에 몸을 붙이고 천천히 다가왔다. 겁에 질린 비퀵은 운두어트의 기척에 귀를 기울이다가 공격할 만한 거리까지 다가오는 발소리를 들었다. 비퀵은 본능적으로 물러나면서도 그 발소리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 왼쪽 앞다리를 끌고 있어. 그쪽 다리를 제대로 못 쓰는 거야. 비퀵은 오른쪽 옆구리를 드러내면서 운두어트의 왼쪽을 공격했다. 비퀵의 발톱이 운두어트의 다리를 비스듬히 찢었다. 하지만 비퀵이 물러나기 전에 운두어트가 비퀵을 덮치더니 곧이어 이빨로 오른쪽 귀를 물었다. 비퀵은 납작 깔린 채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다. 운두어트는 적이 무기력하게 공포에 떨고 있음을 느끼자 귀를 놓고는 목덜미를 찢으려고 몸을 일으켰다. 한순간 거대한 운두어트가 굴길을 가로막고 쓰러진 비퀵을 굽어보며 우뚝 서 있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다친 앞다리가 휘청하면서 비틀비틀 벽에 부딪혔다. 그 틈을 타서 비퀵이 운두어트의 얼굴을 2차례 후려쳤다. 세 번째 공격은 운두어트가 뒤로 펄쩍 물러나는 바람에 수염만 스쳤다. 흙더미 위에서 거친 숨소리가 또렷이 들려왔다. 비퀵은 등과 귀에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용감하게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았다. 어느 순간 위쪽에 웅크리고 있는 운두어트의 검은 형체가 희미하게 드러났다. 무너진 벌집 천장으로 첫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다.